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시티즌 에코 드라이브입니다. 정확한 모델명은 AP105081A입니다. 저는 시티즌이라는 브랜드를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알게 되었어요. 저가 오토매틱 다이버워치를 시작으로 가격대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아이코닉 오메가 스피드마스터와 롤렉스 익스플로러 1에 다다를 때까지 시티즌의 매력을 알지 못했어요. 2020년 9월 28일 시티즌과의 첫 만남에서조차 저는 여전히 시티즌이라는 브랜드에 퀘스천 마크를 보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티즌이 아니라 더 시티즌이었네요. 시티즌과 더 시티즌은 추구하는 방향성이 조금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브랜드입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시티즌이라는 브랜드의 가격 범주를 초월하는 굉장히 고가의 모델이었고 이것이 시티즌의 매력인가?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시티즌과의 두 번째 만남은 모델명 NY990081 보거라는 별칭을 가진 시티즌의 다이버워치였습니다. 영상 촬영 과정에서 실수가 많아 리뷰 영상을 올리진 못했는데요. 굉장히 저평가된 다이버워치 같다. 시간이 지나서 단종이 된다면 늦게나마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는 만인이 인정하는 완벽한 필드워치 PMD56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모델을 기준으로 시티즌이라는 브랜드가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라디오 컨트롤, 세이틀라이트 GPS 모델까지 리뷰를 진행했네요. 1918년 시티즌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시계는 말도 안 되게 비싼 물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시티즌 창업자의 마인드가 되게 좋아요. 시계를 사람들의 재력에 상관없이 가질 수 있게 하자. 쿼츠 파동으로 시계 산업의 구조가 재편되었을 때도 스마트워치의 등장으로 엔트리 시장의 메리트가 삭제되면서 전부 떠나버린 지금도 시티즌은 그때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시계 리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명품 시계의 메커니즘을 지배하고 있는 오토매틱과 핸드와인딩과는 그 궤를 달리합니다.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보일까? 얼마나 더 복잡하게 보일까? 얼마나 더 화려하게 보일까? 궁극적으로 얼마나 더 비싸게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명품 시계들과는 존재 목적이 달라요. 시티즌은 얼마나 더 저렴하고 얼마나 더 간편하고 얼마나 더 안정적인지 궁극적으로 얼마나 더 효율적인 시계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브랜드입니다. 때문에 이 모델은 제작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오토매틱 혹은 핸드와인딩 무브먼트를 메인 동력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압도적인 스펙을 자랑하는 에코드라이브 무브먼트를 사용해요. 에코드라이브 시스템은 모든 빛을 에너지원으로 빨아들이면서 완충 시 충전이 불가능한 암흑 속에서도 최소 6개월간 사용이 가능한, 기능적으로는 오토매틱과 비교할 수 없는 사기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시계의 디테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이얼을 100m 앞에서 보면 마치 화이트 레커 다이얼 같이 보이지만 손위에 놓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묘하게 푸른빛이 도는 플라스틱 혹은 레진 재질 같아 보여요. 분명 단색의 다이얼은 맞아요. 썬레이가 포함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레커 다이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이얼이 점잖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앤틱한 느낌의 기호쉐가 각기 다른 모양으로 발려있기 때문이에요. 다이얼은 날짜 트랙을 기준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심플한 분인덱스 옆으로 로마자 시간 인덱스가 있어요. 프린팅의 마감은 깔끔한 편이고 원형 기호쉐가 발려있네요. 바로 만나는 데이트 트랙은 핸즈홀에서 새로 뻗어나온 달 모양의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어요. 안쪽에 넓은 공간은 마치 피자처럼 12개의 조각으로 쪼개져 있고 각각 부채꼴 모양의 기호쉐가 들어가 있어서 데이트 트랙 바깥쪽의 단순한 기호쉐 영역과 비교하여 빛에 대한 반응성이 비교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계를 바라보면 로마자 인덱스 혹은 서브크로노 혹은 문페이지보다 이 다이얼면의 기호쉐가 더 먼저 눈에 들어와요. 시티즌 엠블럼과 아래쪽에는 에코드라이브 폰트가 적혀져 있고 서브크로노 3개가 가득 채우고 있어서 빈 공간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예요. 3시 서브크로노에는 월, 6시 서브크로노에는 문페이지, 9시 서브크로노에는 요일,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일까지 달력이 시계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현재 달의 모양까지 알 수 있고요. 이 많은 기능들은 오른쪽 2개의 크라운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그 방법이 어렵지 않고 직관적이라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쪽의 크라운은 스크류 크라운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잠가 두시는 게 좋습니다. 밸런스 성애자로서 크라운이 2개뿐인 게 자꾸 마음에 걸리네요. 아래쪽에 크라운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싶어요. 핸즈는 얇고 마감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 모델의 가격도 고려해야 되는 요소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티즌은 효율을 최고로 추구하는 브랜드고
무겁고 두꺼운 핸즈와 달리 얇고 가벼운 핸즈는 더 오랜 기간 더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불필요한 공간을 줄여 시계의 두께를 최소한으로 뽑을 수 있게 해줍니다. 케이스는 케이스백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어요.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하자면 케이스 사이드 정도는 브러싱을 섞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시계는 한국에서 굉장히 마이너한 영역이죠. 많이 성장하긴 했어요. 인간 지표로도 느껴지더라고요. 자주는 아니지만 시계를 알아보는 사람들, 시계에 대해 언급하는 혹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시계 브랜드에 대한 정보들도 널리 퍼져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굉장히 작은 시장입니다. 때문에 시티즌의 주력 마켓 역시 유럽이나 영미권에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이즈가 조금은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42mm로 유럽인들의 손목에 가장 최적화된 사이즈입니다. 두께는 10.1mm로 얇은 편이고요. 스펙적으로 그리 큰 수치를 가진 사이즈는 아니지만 다이얼 안쪽으로 빈틈없이 꽉 차 있긴 하지만 베젤이 얇고 다이얼이 밝은색 계통이라 시계가 그리 작아 보이진 않습니다. 1에서 2mm 정도만 사이즈를 줄여주거나 베젤을 조금만 더 두껍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취향을 남겨봅니다. 그런데 전 이것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시계 브랜드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성장했고 사람들의 구매력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했어요. 시티즌에는 사이즈가 조금만 줄어도 명기가 될 만한 매력적인 모델들이 숨어 있어요. 방수는 5 바로 생활 방수 수준이네요. 가끔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도 계신데요. 시계를 차고 목욕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방수는 수압을 견디는 능력이지 온도 변화를 견디는 능력이 아니에요. 뜨거운 물에 닿았다가 차가운 물에 닿으면 어떤 시계라도 감기에 걸릴 겁니다. 무브먼트는 칼리버 8651, 날짜, 요일, 월, 그리고 문페이지로 현재 달의 모양을 직관적으로 보여줘요. 에코드라이브 메커니즘으로 어떤 빛이라도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배터리 교체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배터리 충전 부족 경고 기능과 과부하 방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네요. 브레이슬릿은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폴리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브레이슬릿은 얇고 가벼운데 버클의 퀄리티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물론 시계의 가격대를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지만요. 브레이슬릿은 시계 본체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시계 디자인의 방향성도 클래식 쪽에 가까워 보이고 최근에 저는 스트랩의 맛을 한번 들인 이후에는 무겁고 차가운 브레이슬릿보다는 스트랩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체해봤습니다. 어떤가요? 만약에 시티즌이라는 브랜드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현재 시계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